배신을 당하지 않는 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 배신할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니까 일단은 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어. 근데 보통 보면 다 얘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지. 대표님이 살아오시면서 배신 당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다고 생각해. 뒤통수 맞은 적도 없으시고?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 에피소드가 없진 않지만 그냥 이해를 해. 그러려고 하는 편이고. 자기를 배신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배신할 사람을 구분한다는 건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적인 상처나 어떤 인간적인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분하는 법이잖아. 그런 거는 일단은 대화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4명이 모여있을 때 하는 얘기가 다르고 이 중에 2명이 나가서 나랑 둘이 나갔어. 이때 하는 얘기가 약간 달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가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 그게 습성이네요, 그 사람이. 이건 숨길 수 없는 습성이고 대화를 오래 하다 보면 다 나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지속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 거짓말을 되게 눈 똑바로 뜨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위험이 많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의 어떤 본질은 남에게 속임수를 씀으로써 내가 이득을 취하겠다는 베이스가 있는 거거든. 그냥 단순히 허풍쟁이들이 있어. 좀 달라. 허풍쟁이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람보르기니가 없는데 나 람보르기니 있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허풍쟁이야. 근데 나 람보르기니 있으니까 너 나한테 1억만 투자해라. 이거는 거짓말 얘기지. 사기꾼이지, 우리말로. 거짓말을 이용해서 남한테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당연히 이것과 배신의 습성이 비슷하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한테는 하지 않지만 남들한테는 이 친구가 많이 해. 그거는 너가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니면 너는 별로 벗겨먹을 게 아직 없어서. 둘 중 하나지, 보통. 나랑 이 사람의 관계가 친해지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접근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꼭 나중에 보면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배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하지만 그럴 수 있지. 목적이 있다 하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말로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소시오패스라고도 하고. 남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요즘에 좀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좀 대화가 힘들어,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자기에 대한 자기애는 되게 강해, 또 이런 사람 특성이. 나에 대해서 어떤 부당함이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해. 근데 남한테 자기가 부당함을 행사하는 거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조심해야지. 약간 나르시스트랑 비슷해. 나르시스트 중에서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나르시스트가 있고 긍정 에너지를 쓰는 그런 나르시스트들이 있어. 약간 좀 이건 다른 케이스지. 배신을 당하지 않는 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 100% 믿지 않는 거야, 사람을. 그러면 너무 큰 기대도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미친 듯이 화가 나거나 분에 못 이겨서 막 이런 행동이 잘 나오지 않아. 사람이 다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거는 그렇다고 해서 색안경을 끼고 척기가 나를 속이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보란 얘기가 아니야. 그냥 믿을 건 믿어. 나는 끝까지 믿는 사람이야, 믿어도. 그리고 나는 내가 한번 딱 좋아하면 이 사람이 뒤에 가서 내 욕을 해도 나는 괜찮아. 배신간 욕을 해도 괜찮아. 내가 얘기를 하지. 다 들려, 임마. 그만 좀 욕해. 나는 내 앞에서 욕하지 않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너무 크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잖아. 배신이라는 게 뭐야? 내가 이만큼 잘해주고 이만큼 뭔가 해주고 내가 이만큼 믿었더니 나의 어떤 의도, 나의 어떤 감정, 내가 어떤 해준 것과는 상반된 행동을 하는 거를 우리말로 배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근데 보통 보면 다 얘도 그만한 이유가 있어. 미친놈처럼 배신하는 게 아니야. 다 이 사람도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만의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지. 그 정도가 어떤 사람은 되게 높고 어떤 사람은 되게 낮아. 의리를 지켜야 되는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배신이라고 느끼는 건데 사람에 대한 본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지. 나는 실례로 그런 적이 있어. 내가 되게 가깝게 생각했던 지인이야. 나한테 항상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어디 가서 내 욕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꾸 들려, 나한테. 그럼 나는 이 말하는 사람한테 일단 얘기해. 걔는 나한테 욕해도 되는 애야. 걔는 그런 자격이 있어. 근데 너 나한테 이거 왜 전달해? 나 이간질하는 거야? 나는 걔가 나를 그렇게 욕해도 나는 걔를 좋아해. 내 사람이야, 걔는. 난 이렇게 얘기를 해. 대놓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들려서 내가 한번 불러서 얘기를 했지. 너 단 한 번이라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내가 너 이렇게 저렇게 뭐 얘기 안 하더라. 너 이렇게 욕한다더라. 들어본 적 있니? 여기 한 번도 없대. 왜 한 번도 없는지 아냐?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들리냐?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다 라고 하더라고. 뒷담화라는 게 그래. 정말 나를 막 쓰레기처럼 생각해서 욕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어. 좀 아픈 사람들이야. 자존감이 좀 낮아. 그러면 높은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자기의 자존감을 좀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뭐 그걸 다 우리가 이해하고 갈 필요는 없어. 그치? 그런 사람 안 보면 돼. 근데 나는 그 정도는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너의 자존감이나 너의 어떤 입지가 올라간다 그러면 해라. 그렇다고 해도 그들이 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나를 겪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혹은 내가 그렇게 막 쪽팔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미 내가 자신이 있는 거야, 내 자신한테.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막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래도 뭐 기분이 좋진 않지. 하지만 이제 그거와 어느 정도 아우를 수는 있다. 사람은 원래 그래. 고마운 줄 모르는 게 사람이고, 살기 편해지면 다음이 보이는 게 사람이고, 누가 나를 키워줘서 내가 뭐 이만큼 돈을 벌었어? 그 다음에는 내가 저 자리 가면 더 벌 것 같은데 저 사람을 내보내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이야. 이게 본능적인 거고. 그래서 이 본능적인 행동에 너무 막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막 감정 쓰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럼 사람한테 근데 기대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는 인연을 막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나는 기대를 안 하지 않아. 기대를 이만큼 해. 이만큼 밀어주고. 내가 쏟을 수 있는 거 쏟아주고. 그랬을 때 돌아서도 아쉽지 않을 만큼. 돌아섰을 때 내가 그렇게 아쉽지 않다는 거야. 아깝지 않아. 왜? 이미 알고 쏟아주는 거야. 이렇게 쏟아줘도 변할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이만큼 잘해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느끼는 건 이만큼일 수 있다는 거를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면서 이 사람도 이걸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상처를 받게 돼 있어. 자기가 배신이라고 느끼게 돼 있다고. 근데 이만큼 주면서 얘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이거 고마운지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걔 중에 10명 중에 2-3명이 고마운지 아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표현하고 그걸 나한테 막 갚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지 나머지 7명, 그걸 몰랐던 나머지 7명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은 정상, 그 다음 이걸 알아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는 거지. 확실히 이해됐어요. 저는 처음에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그럼 오는 인연도 분명히 맞게 될 텐데 너무 차갑지 이렇게 하면. 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물론 이렇게 만났을 때 주파수가 딱 맞지 않으면 그럼 굳이 가까워질 필요 없다 생각해. 그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겠지만 둘이 따로 만나고 뭐 대화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 생각해. 하지만 사람이 사는 건데 그래도 사회가 이렇게 네트워킹 연결돼 있고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는 없어. 그럼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되게 좋은 능력치야. 얼마 전에 내가 어느 대표님하고 외국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속이 문드러지고 썩어나지만 그래도 직원한테 웃으면서 잘해줘야 된다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 나한테 하시더라고. 너도 살면서 친구들한테 서운하고 막 배신감 느낄 때가 있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친구도 아니야. 직원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200명이 됐어 주변에. 그럼 얼마나 많이 생기겠니 거기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막 1000명이야 예를 들어. 친구 100명이면 엄청 많은 거야. 그지? 친한 친구를 해봐야 한 20명 있으면 엄청 많은 거고 10명 내외란 말이야 보통. 근데 막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막 1000명씩 있어. 그 사람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그 안에 얼마나 나쁜 놈들이 있을 거고 회사 돈을 빼먹으려는 놈들도 있을 거고 대표 자리를 내리려는 음모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냉소적일 수밖에 없지 사람이.